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요. 서로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걸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다 제가 지금부터 말할 건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누구를 위한 공부를 했던 것인가? 뭐 어머니를 위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인재상을 맞추기 위한 공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계속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누구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대학에 와서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와의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해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도전하고 싶은데 생존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했던 안정감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잘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아주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결과 위주 그리고 추격 위주의 평가 교육 때문에 우리는 도전이 두렵고 나도 날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결성이 부재한 교육으로 인해서 무기력, 우울하며 챌린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심리적, 금전적 안정감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도 날 잘 모르고 도전도 두렵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공무원을 하는 청년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인지도 의문이고요. 결코 아니죠. 그 다음 이러한 교육을 거쳐서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자아를 잘 모르고 심지어 실현도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챌린저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와 부딪혀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패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원들도 거의 다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왜냐고요? 잃을 게 너무 많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실패해야 성공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에 대한 실패학 개론이라는 커리큘럼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실패학 개론이라는 것의 키워드는 총 3가지입니다. 연결과 도전과 평가입니다. 먼저 우선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SPBL이라는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피드백을 통해서 평가하고 이 평가의 과정이 함께 묻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커넥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프라인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토론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의 수업은 사실 되게 많이 지향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오프라인성의 이런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래에서 다양해진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온라인 커넥션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온라인 커넥션은 실제로 만나서 밥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모든 금전적인 실패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익명화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익명화된 주체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실패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약간 일화인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지금 원래 제가 졸업을 한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1등 자리를 뺏었다고 애들이 저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2학년에 와가지고 웬일인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마 담임 선생님이 알고 저를 배려해 주신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베이스를 이러한 시스템에서 구축을 해줬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챌린저 말고도 수많은 가슴속에 불씨가 있는 가슴속에 불씨들이 타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익명화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SPBN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그 UNEP이라는 환경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해커톤 같은 대회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도출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SPBN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 입맛대로 선택하고 이거를 선택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협업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기록됐을 때 사람들은 이 과정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과정적인 그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나의 관심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든 성공이든 어떠한 평가가 있어야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는 뿌듯함도 혹은 다음에 더 잘해야지라는 아쉬움도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평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듯이 동료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 안에서 SPBN을 우리가 해결했던 과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그러한 기록을 동료들이 평가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보고 평가하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학생들의 과정을 오픈해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새로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교사라는 직업이 교사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다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가져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 사진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현재 지금 학생들 사이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샵 본스타그램이라는 건데요. 학생들이 자기 플래너를 익명화된 자기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요. 막 30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올려서 그러한 스스로의 뿌듯함,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뿌듯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이든 돈이든 1등이든 다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라면 무언가가 자기가 노력했더라도 1등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게 쌓이고 그거에 대한 프라우드를 가져야 우리가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거를 수업의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기획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국민이 공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 챌린저가 될 수 있는 공모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의 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개의 창업식 아이템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1개의 성공과 5개의 실패가 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챌린저를 키워내는 교육에서 6명의 챌린저를 양성한다면 더 많은 36개의 실패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6개의 성공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더 많은 챌린저들을 양성할 수 있는 민들레홈식 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생태계 변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해서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4차 계획으로 해서 총 20년, 5개년 4차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으로 둔 것은 대학 구조 전환과 대학 문호 개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의식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우리가 초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을 건드려도 이 대학 이후의 교육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시도해왔던 건 초중고 교육이었잖아요. 몇 조죠? 저희는 2조. 2조예요. 표시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2조예요, 여러분.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의 교육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해왔었죠.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도입을 해서 정량적인 언어평가를 개선해 보려고도 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유기제 같은 시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접근들을 하지만 결국엔 실은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라는 것에 모든 것이 지금 다 걸려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학력 카르텔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학력 카르텔이 결국 그 산업이나 직업의 카르텔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받아왔고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것들이 졸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우리 윗세대를 봤을 때는 너무 잔여했잖아요. 그게 일직선에 있었다고 봐도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학계의 카르텔이 있다면 여기 산업계의 카르텔이 이렇게 있고 여기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왔었죠. 이제는 이제 달라졌지만 관성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중고 교육을 이제 시도해 봤으니 대학 이후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가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거 되게 급진적인 표현인 거는 맞는데요. 필요한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채 배워봤자 쓸모없는 학교가 너무 많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유하게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높은 대학 진학률 문제를 볼게요. 저는 독일에서 교환학생 1년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70% 넘는 70% 후반대의 대학 진학률을 보인다고 하면 정말 기이하다고들 해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는 결국은 공부를 해야 출세를 할 수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높죠. 일본은 37%, 독일은 28%, 미국 21%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60% 후반에서 지금 7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헛짓거리하고 있다는 소리죠. 엄밀하게 말하면 49.8%가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배웠는데 배웠으면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다 돈을 넣어요.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장작불을 더 때리는 거예요. 망할 거 아는데 계속 이렇게 나무를 넣어주는 거죠. 지금은 12조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캐리에서 나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한 9조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체 이제 교육 예산 아까 전에 이현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게 17조인 걸 감안한다면 뭐 그렇게 많은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 대학 구조조정과 그러면 대학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대학 문호의 개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지금 다른 나라 사립대학에 비해서 낮은 대학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과는 달리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에서의 사립대학의 재정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이 하나의 어떤 거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줄일 것이다. 그럴 때 생각을 했던 게 좀 어떤 성격을 달리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재교육 혹은 전환교육 아니면 평생교육, 노인교육과 같은 교육의 다양한 섹터의 어떤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것이 특화되어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대학의 문호를 개방해서 엘리트적인 어떤 학문 공동체에서 좀 다른 성격들을 가진 곳으로 대학을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노인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던 건데요. 키오스크를 이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다 눌러보시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노인분들이 가시면 시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KTX 입석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KTX에 모바일로 티켓이 모두 풀린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이제 그걸 못 사셔서 입석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인교육을 이제 진짜 사회에서 담당해야 되고 그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 차원에서 대학이 운영되어야 되지만 어쨌든 재정적으로는 정한교육, 노인교육, 재교육 이 모든 섹터가 국가에서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12조의 예산을 그냥 맹목적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조금 형태를 다르게 이제 투입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임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한 번에 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해요. 제가 처음에 노인교육 얘기 꺼냈을 때 저희 조원들 다들 약간 띠용 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왜 해야 하지? 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1차 대학 문헌 개방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큰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사람들을 조금 커리어를 디벨롭하거나 아니면 전환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곳은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그런 수요나 공급의 측면들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실은 저희는 대학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필요한데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하면 굉장히 빨리 끝내고요. 대학 구조조정하면 되게 약간 공격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격을 발휘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면 그 반발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체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기대 효과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국가사회교육진흥원과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이 이거 무려 일주일 전에 딱 자료더라고요. 이게 이제 4차 평생교육 그 계획 중에 이제 일부를 보도자료로 낸 건데요. 국가의 큰 방향이 그쪽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일부를 저희가 대학 문호 개방과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책 의식하나를 위한 새로운 교육 그리고 한국문화에서 PBL을 선택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의식의 발언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 다 알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못 믿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못 믿냐라고 설문조사 했더니 그나마 최근 조사에서는 27% 난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는 27% 그에 비해서 막 중국은 저를 만나에 63%가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보통 다른 나라는 어떤가, 또 높은 나라들은 어떤가 보니까 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선영향을 주는 반면에 한국은 쓸모가 없는 수준이다. 러시아 다음입니다. 사실 러시아 둘째 국가는 저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면 저희 얼마나 교육이 좀 비틀어져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또 플러스로 오늘 수업 배웠잖아요. 저희 우리 앞으로 사회는 혼자 잘난 이런 스펙의 인간이 아니라 서로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은 스펙의 인간에 실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우리는 과연 협업 수업을 알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대학 가가 종업하면 다들 알잖아요. 다들 싫어하는 솔직히 얼마나 싫어하는 보니까 수업을 모를 때 한 30%가량이 내가 종업이 있는 수업이면 한 신경을 써본다.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우리 55%가량의 학생들이 내가 종업이 드는 수업과 같이 종업이 드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55% 절반 이상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우리 유명하신 봉사활동 의무화돼 있는 대학 초중고에서 의무화된 봉사활동 솔직히 다음 학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작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런 이유에서 저희는 우리가 가진 이 기존의 틀들을 한번 바꿔보자, 리프레임 해보자 라는 발상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기존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의무봉사나 자격기재를 SPBL을 통한 타입 활동으로 바꿔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초등학교는 5시간, 연간 5시간, 중학교는 연간 15시간, 고등학교 연간 20시간 의무로 봉사활동 하도록 규정이었어요. 교육부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물론 뭐 요즘 바뀌었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봉사활동들이 효과가 있었으면 앞에 같은 사회적 신뢰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근데 효과가 없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존의 봉사활동 말고 SPBL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그냥
사회공헌 활동도 그냥 누가 시켜서 가가지고 뭐 청소하고 할머니 좀 안마해주고 이런 거 말고 직접 할 때, 직접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문제의식 가지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할 때 제일 잘 배운다는 거.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사실 어릴수록 인지의 폭이 제한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서 초등학생들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문제점이나 우리 가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SPB에, 중학생은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SPB에, 고등학생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생은 우리 인류, 범지구적, 또는 뭐 다른 나라에 대한 SPB의 주제를 가지고 해보자 라는 발상을 가졌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거 이 일을 할 것인가. 애들이 있어요. 애들 어떤 걸 할 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누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사범대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들어보니까 지금 사범대 학생들이 이미 교육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고 여쭤봤더니 가서 하는 일이 그냥 방과후 활동도 되고 뭐 약간 보조 같은 것들, 그냥 무의미한 활동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이 교사님들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SPB를 이끌어나가는 퍼실리테이터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메인 아이디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문제들을 왜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샘플을 한번 구해봤는데, 이 케냐의 케이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케냐의 리더가 다국적으로 소송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기 1kg에 3달러에 판대요. 생산하는 지역에서 케냐 차를 만들 때. 근데 선진국에서 팔릴 때 1kg를 6달러에 팔려요. 97달러 더 팔리는 거예요. 30배 이상을 유통 과정에서 가져갑니다.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플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하다, 무리다. 뭐 거기다가 임금도 당연히 좋게 3달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가서 뭐 일손 도와주고 이런 방법들, 봉사활동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탈문대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 말처럼 노숙자한테 무료급식을 주고 누가 회생의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무료로 그냥 가서 봉사활동 해가지고 뭘 도와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저 사람 진짜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했더니 SP를 해봤더니 했던 게 케냐에 지금 현재 유통경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미 예전에 농산물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SP를 통해서 온라인 마켓을 이제 기술 시대가 좀 나아졌으니까 온라인 마켓에서 직거래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SP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의식을 상향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상자들도 단순 봉사활동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저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작업 발표 마치고요. 필요성부터 대한 기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하는 경자란 우리는 이제 그동안 정보를 습득하고 주의 쪽으로 배워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정보들을 활용하고 공유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력성을 흥미있는 서로의 공동체에 대해서 협력하여 탐구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여 그런 공동체끼리 공유를 해서 또 사회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활력성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창의성과 협력성을 갖춘 그런 미래 세대가 인재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이트를 보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입시교육이라는 제도 틀 안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또 이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성과 점수를 받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스스로 적극적인 존재로 표시할 수 있게 혁신 성장을 위한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으로는 그 메이커와 적중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그 메이커라는 어떤 거를 다양한 기기 도구와 ICT를 활용해서 뭔가 만드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불리면 그 적중기술이라는 것은 일상이나 지역이나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서로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들을 스스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적중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의 기술은 그냥 그 기술자가 수익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적중기술은 문제를 바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것을 적중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처음의 과정은 또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우리 팀원들이 우리 지역에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야 해서 디자인 싱킹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이제 공론하고 그 공론한 아이디어를 직접 이제 시제품까지 만들어 보는 그런 대안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이제 그 저희 경상여고 이제 학생들이 만든 거에 이제 또 경상여고 이제 그 지역에 뭐 주변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뭐 LED 지도판 같은 걸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면 어떨까 또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또 밑에는 그 이제 버스 정류장을 해갖고 농어촌 지역에 그 야간에 이제 버스가 이제 왔다 갔다 다니는데 버스 정류장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가로등이 없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버스 정류장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LED를 통해서 나타내면 어떨까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서로 이제 디자인 세팅과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발굴해서 만드는 작업을 이제 대안 제시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 내에서 메이킹 수업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교육이 단순히 받은 거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학교 내 친구들과도 나누고 지역사회와도 나누는 지식 확산의 방법을 저희 조는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제로 경험해봤던 현재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누구나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보완해보았습니다. 누구나 학교는 프로그램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모두 다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원하는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홈페이지에 원하는 날짜와 내용, 수업 내용을 적어서 그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기관과 평생학습 기관과 협력하에 정해진 공간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공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이나 기타 뭐 주민센터 지자체가 지자체가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시민단체가 그 이러한 수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고 실제로 제가 하면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슬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줄 방법으로 시민단체에서 이 수업과 관련된 홍보를 좀 해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메이킹 수업이나 다른 기타 배웠던 지식들을 여기 나와서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직접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효율적인 학습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 부분이 teach others,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가르쳐보면서 입모양이나 손짓을 사용해서 스스로에게 가르쳐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학습이 잘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라면 자기가 더 이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each others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고등학교 때 실제 제 모습입니다. 자체적 프레임 전환을 해서 여기 질문이 선생님이 되어보니까 기분이 어떤가요?였는데 제 대답은 내가 스스로 배울 때는 이 지식을 볼 때 나 혼자만 이해하게 됐었는데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깊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지식을 대하는 태도나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진지해졌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교수님께서 강연하실 때도 이 자체적인 인지 리프레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인 저희 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인지 프레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자연스러운 지식 확산적으로 평생교육 예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에서 메이킹 기술을 배우고 그 메이킹 기술을 배웠던 학생들이 실제 국내에서의 누구나 학교를 통해서 서로에게 그 메이킹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주민센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나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을 공유하고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또 그것을 배워서 다른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유해서 지식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가르치려는 그 의지, 그 공간, 그리고 배우는 학생만 있으면 전부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 예산의 예산의 부족 문제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생교육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나야겠지만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적은 비용으로도 이렇게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다, 교육 정책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한국의 입시 특성상 또 고등학교를 도입하게 되면 또 생기부에 더 잘 적히려고 더 대학을 잘 가려고 변질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변질됐을 때 부정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 순수 효과를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주도 성장, 인재주도 한국의 제도로 저희가 그 교육자와 학생의 경계를 허무는 모두가 선생님이 되고 모두가 학생이 되는 교육 환경의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